더러운 거짓말쟁이! 이 가게 망하게 할 거야! 호텔 총주방장의 고함 소리에 작은 베이커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동네 빵집 아르바이트생을 향한 살벌한 비난과 협박. 그러나 그녀의 디저트를 맛본 한 남자의 표정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그 손목의 화상. 어떻게 된 거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질문 한마디가 20년 전 화재로 사라진 비극적 과거와 억만장자 호텔 회장의 가슴 아픈 비밀을 파헤치게 될 줄은. 그 손목의 화상 자국과 왼손으로 크림을 짜는 독특한 습관이 밝혀낼 충격적 진실은? 이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햇살이 가득한 오후 그랜드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의 넓은 주방에서 달콤한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12층짜리 웅장한 호텔 건물 위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강현우 회장과 가족들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지야, 설탕은 조금만 더 넣어야 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영이 말했어요. 9살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의 말에 따라 계량 스푼으로 설탕을 조심스럽게 한 스푼 더 넣었습니다. 작은 앞치마를 두른 민지의 얼굴에는 밀가루 자국이 귀여운 점처럼 묻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엄마, 민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요. 우리 민지는 정말 엄마 딸이구나. 그랜드 호텔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한국 최대 호텔 체인을 이끄는 강현우 회장은 사업가로서 냉철하고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곤 했지만 가족 앞에서만큼은 그저 다정한 아버지였답니다. 현우는 서류가 가득한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서며 아내와 딸을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무슨 비법 요리를 만들고 있나? 현우가 다가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빠, 엄마가 특별한 딸기 타르트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랜드 호텔 비밀 레시피래요.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호텔 시그니처 디저트의 비밀을 딸에게 물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현우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민지가 언젠간 호텔의 디저트를 책임질 날이 오겠구나. 민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반죽을 조심스럽게 타르트 틀에 넣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민지는 요리에 타고난 감각이 있었어요. 특히 디저트를 만들 때면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재료의 균형과 맛의 조화를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민지는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알아내는 것 같아요. 마치 타고난 것처럼. 현우는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업상 성공보다도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민지가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모습, 소영이 딸에게 정성껏 가르치는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매일 저녁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꼭 지켰어요. 오늘도 세 사람은 창밖으로 서울의 황홀한 야경이 펼쳐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디저트는 민지가 직접 만든 타르트입니다. 소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한 입 베어물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구나. 우리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내놓아도 손색 없을 맛이야. 현우가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의 칭찬은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소영은 딸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주말이면 세 가족은 함께 그랜드 호텔 주방을 방문했습니다. 현우는 딸에게 호텔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특히 셰프들이 일하는 주방은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언젠가 이곳은 민지가 책임지게 될 거야. 현우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주방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셰프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무용단의 공연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디저트 섹션의 파티시에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작품들에 민지는 매료되었습니다. 아빠, 저도 저렇게 멋진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민지가 동경의 눈빛으로 물었어요. 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민지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타고난 감각과 열정이 있으니까. 소영은 부엌 한쪽에서 수석 파티시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우와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건 엄마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야. 소영이 상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민지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꽃 모양의 철제 쿠키 커터와 작은 주걱 세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엄마가 처음 디저트를 배울 때 할머니에게서 받은 거야. 이제 너에게 물려줄 시간이 됐구나. 소영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어요. 민지는 소중한 보물을 받은 듯 조심스럽게 도구들을 만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었어요. 소중한 가족과 자신의 꿈, 그리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민지는 손목에 찬 작은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10살 생일에 아버지가 선물한 이 팔찌는 행운의 부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을로 접어든 어느 날 그랜드 호텔은 특별한 행사로 분주했어요. 10번째 생일을 맞은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호텔 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호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했어요. 민지야, 저기 주방에서 내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있대. 소영이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가서 볼 수 있을까요?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들여다보자. 호텔 주방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어요. 수십 명의 셰프들이 행사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재 발생. 모든 인원 대피하십시오.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순간 주방의 한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출구를 향해 몰려갔어요. 민지는 부모님의 손을 놓쳤고 밀려오는 인파에 휩쓸렸습니다. 엄마, 아빠, 민지가 소리쳤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혼란 속에서 민지는 불타는 주방 기구에 부딪혔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충격과 고통에 민지는 의식을 잃었고 누군가의 팔에 안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이 다시 보였을 때 민지는 낯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오른쪽 손목에는 꽃 모양의 화상 자국만이 선명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아이는 공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민지는 김서연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 1년을 보낸 후 박진호와 이미경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양 가정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진호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미경은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서연을 탓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었으면 아빠가 화내지 않았을 텐데. 미경의 차가운 말이 서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래도 서연은 학교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특히 가정 수업 시간에 요리를 배울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선생님은 서연의 요리 실력에 놀라곤 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구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어딘가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18살이 될 때까지 서연은 그 집에서 버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서연은 마침내 그 집을 떠났어요.
손목에 꽃 모양 화상. 자국만이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30살을 바라보는 중년의 여인이 창가 카페 좌석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행복한 빵집의 쇼케이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4이 된 서연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각종 페이스트리와 타르트를 배열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경력의 파티시에 같았습니다. 서연 씨, 오늘 만든 딸기 타르트 정말 잘 팔렸어요. 빵집 주인 김명숙이 계산대 뒤에서 말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명숙은 서연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서연 씨의 디저트는 정말 특별해. 우리 가게가 요즘 손님이 늘은 것도 다 서연 씨 덕분이야. 이 작은 동네 빵집은 서연에게 두 번째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3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양 가정을 뛰쳐나온 서연은 생계를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우연히 이 빵집에서 일하게 된 것은 서연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거지와 청소를 담당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나오지 못한 제빵사를 대신해 서연이 빵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날 서연이 만든 디저트는 평소보다 2배나 더 팔렸고 명숙은 서연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맛이야. 어디서 배웠니? 명숙이 물었을 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서연의 대답에 명숙은 더욱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빵집의 주요 디저트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특히 서연이 만드는 비밀의 딸기 타르트는 가게의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크림의 배합과 과일을 배열하는 독특한 방식은 서연만의 스타일이었어요. 서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주방에서 반죽을 만들고 오븐에 빵을 굽는 시간은 서연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반죽을 만질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서연을 덮쳤어요. 특히 딸기 타르트를 만들 때면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 가르쳐주던 따뜻한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이걸 배웠던 걸까? 서연은 자주 손목의 꽃 모양 화상 자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자국은 서연의 유일한 과거였어요. 명숙은 서연의 재능을 더 살리기 위해 제빵 학원을 다니라고 권했습니다. 내 재능을 더 키워야 해. 이대로 묻혀 있기엔 너무 아까워. 서연은 낮에는 빵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제빵 학원에 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학원에서도 서연의 재능은 빛났습니다. 강사들조차 서연의 감각에 놀라워했어요. 서연 씨는 마치 타고난 파티시에 같아요. 기본기도 없는데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다니. 학원 강사가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듯한 허전함이 있었어요. 빵을 만들 때만큼은 그 공허함이 잠시 잊혀졌지만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그리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빵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가게의 딸기 타르트를 만드는 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여성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명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널 찾는 손님이 계셔. 서연이 앞치마를 매만지며 나왔을 때 그 여성은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가게의 디저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기 타르트가 정말 특별해요. 제가 그랜드 호텔 이벤트 기획자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호텔 디저트 페스티벌에 참가해 주셨으면 해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랜드 호텔은 국내 최고의 호텔 체인이었습니다.
그곳의 디저트 페스티벌은 전국의 유명 파티시에들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행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정식 파티시에도 아니고 그저 동네 빵집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서연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재능에는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당신의 타르트는 제가 지금까지 맛본 것 중 가장 특별했습니다. 우리 호텔 수석 셰프도 감탄했을 정도예요. 명숙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한번 도전해봐. 서연은 고민 끝에 참가를 결정했어요.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서연은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완벽한 맛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서연의 손을 잡고 반죽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꿈이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잠에서 깨어나며 손목에 화상 자국을 만졌어요.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내게 무슨 의미였을까?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페스티벌이 다가오면서 서연은 알 수 없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랜드 호텔, 그 이름은 왠지 모르게 서연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곳처럼 말이에요. 그랜드 호텔 지하 연회장은 디저트 페스티벌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유명 파티시에들의 작품이 테이블마다 예술작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에게 배정된 테이블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알치마를 매만졌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의 재능을 믿으세요. 지원이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주변의 호화로운 장식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냄새는 어딘가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심사위원들과 VIP 게스트들이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자신이 준비한 특별 딸기 타르트를 선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타르트는 특별한 바닐라 크림과 계절, 딸기를 조화시킨 디저트입니다. 크림에 사용된 비율은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예요. 사람들은 서연의 타르트를 맛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특별해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행사장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랜드 호텔의 회장 강현우가 직접 행사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위험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지원이 놀라며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회장님은 거의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으시거든요. 서연은 멀리서 강현우를 바라보았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디저트를 맛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진지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현우가 서연의 테이블 앞에 섰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동네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서연의 타르트를 바라보았습니다. 특이한 모양이군요. 네, 딸기를 배열하는 방식을 제가 조금 변형했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현우는 천천히 포크로 타르트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맛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다시 한 입 더 맛보더니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누구에게 이 레시피를 배웠습니까? 현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현우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의 시선에 서연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마추어 참가자가 대상을 받은 것은 페스티벌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수상 소감을 말하는 서연의 모습을 현우는 무대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가능할까? 현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빵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랜드 호텔에서 온 특별한 제안이 도착했어요. 서연 씨, 그랜드 호텔에서 당신을 인턴 파티시에로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원이 전화로 알려왔어요.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랜드 호텔의 주방은 모든 제빵사들의 꿈의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런 큰 호텔에서 자신 같은 아마추어를 원하는지 의아했습니다. 명숙은 서연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격려했어요.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꼭 가봐. 서연은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그랜드 호텔의 대형 주방에 첫 출근했어요. 화려한 시설과 숙련된 셰프들 사이에서 서연은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당신을 선택하셨으니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요. 수석 파티시에 김동우가 서연을 격려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서연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과부 책임자 윤재혁은 서연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어요. 아마추어가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와 있는 거지. 재혁이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을 서연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이 특별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 현우가 주방을 방문했어요. 모든 직원들은 긴장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연 씨, 잘 적응하고 있나요? 현우가 다가와 물었어요. 서연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가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현우는 서연이 만들고 있는 디저트를 바라보았어요. 그 기술은 누구에게 배웠나요?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사고로 기억을 잃었거든요. 이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현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사고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때 불이 났던 것 같아요. 손목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현우의 시선이 서연의 손목으로 향했지만 긴 소매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현우는 그렇게 말하고 주방을 떠났어요. 서연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현우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랜드 호텔에서의 첫 한 달은 서연에게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최고급 재료와 최첨단 설비를 갖춘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꿈 같은 시간은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윤재혁은 서연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15년간 호텔에서 일하며 얻은 위치를 위협받는다고 느꼈어요. 특히 회장이 서연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은 그의 시선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은 VIP 손님을 위한 특별 디저트를 만들어 보세요. 동우가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겼어요. 재혁은 이를 지켜보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직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되나요? 동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서연 씨의 감각을 신뢰하신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최선을 다해 특별한 딸기 타르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수년간 연마한 장인의 것 같았어요. 특히 과일을 배열하는 독특한 패턴은 주방의 다른 셰프들도 배우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완성된 디저트는 VIP 룸으로 보내졌어요. 잠시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님께서 셰프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비스 매니저가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이 VIP 룸으로 들어가자 우아한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맛은 20해 만에 처음 맛봅니다. 여성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현우 회장의 부인 이소영이 만들던 바로 그 맛이에요.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부인이요. 네, 소영 씨는 열정적인 파티시에였어요. 그녀가 만든 딸기 타르트는 호텔의 시그니처였죠. 하지만 그녀가 돌아가신 후로 아무도 그 맛을 재현하지 못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호텔 전체에 퍼졌어요. 서연이 소영의 맛을 재현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이 소식을 듣고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내 아내의 레시피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서연 씨, 실례지만 그 손목에 화상 자국을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조금 놀랐지만 소매를 걷어 오른쪽 손목을 보여주었어요. 꽃 모양의 선명한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현우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좋아요. 서연이 나간 후 현우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혁의 태도는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그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자신만의 레시피 노트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게 뭐죠? 재혁이 갑자기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제가 개발 중인 새로운 디저트 레시피예요. 재혁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호텔의 자산을 이용해 개인 레시피를 개발한다고요.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서연은 당황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록해두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혁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겠군요. 그 일이 있은 후 서연은 주방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재혁이 다른 직원들에게 서연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우리 호텔 비밀 레시피를 훔쳐 개인적으로 팔려고 한데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특혜를 받는데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힘들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만든 디저트를 먹은 손님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서연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동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모든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서연은 임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우연히 재혁과 한 직원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잘했어. 그 디저트에 상한 크림을 섞은 건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 재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몸이 굳었어요.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행복한 빵집의 보건당국에 갑작스러운 점검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생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숙은 울면서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서연아, 누군가 고의로 신고한 것 같아. 우리 가게가 망하게 생겼어. 서연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재혁이 서연의 과거까지 조사해 행복한 빵집을 공격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서연은 분노와 슬픔에 떨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강현우 회장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랜드 호텔에서의 꿈도 소중한 행복한 빵집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연은 손목에 화상 자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른 아침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랜드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을 향했어요.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왜 자신을 부른 건지, 정말 해고당하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비서의 안내로 회장실에 들어서자 현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 씨,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이 자리에 앉자 현우는 그녀의 앞에 놓인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제빵 도구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딸기 타르트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현우의 요청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여기서요. 하지만 왜 서연이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맛을 재현하는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점 더 이상해지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반죽을 시작했어요.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버터를 섞는 일련의 과정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했습니다. 현우는 서연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특히 그의 시선은 서연이 재료를 섞는 방식에 고정되었습니다. 서연은 오른손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했지만 크림을 섞고 과일을 배열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사용했어요. 항상 그렇게 왼손을 사용하나요? 현우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아, 이상하죠.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정교한 작업은 왜인지 왼손이 더 편해요. 크림을 짜거나 장식할 때 특히 그래요. 현우의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방식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작업을 계속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크림의 질감이 더 부드러워져요. 왼손의 체온이 미묘하게 크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현우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그건 소영이 늘 하던 말이야.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작업에 집중하며 타르트를 완성했어요. 마지막으로 딸기를 독특한 나선형 패턴으로 배치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다 됐습니다. 서연이 완성된 타르트를 내밀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들어 타르트를 맛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소영의 타르트야. 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이 여자아이를 보세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을 서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를 보세요. 현우가 말했어요. 사진 속에는 주방에서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왼손으로 크림을 짜고 있었어요. 정확히 서연이 방금 했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 민지예요. 21해 전 10살 때 화재로 잃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현우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소녀의 오른쪽 손목이었어요. 민지는 화재 당시 주방 기구에 대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화상 자국이 현우는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꽃 모양 화상 자국이 드러났어요. 사진 속 소녀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영이 민지에게만 가르쳐준 특별한 기법이에요. 현우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왼손으로 크림을 섞는 방식, 오른손잡이인데도 왼손으로 정교한 작업을 하는 특별한 소영 특유의 기법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들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 크림을 짜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 민지는 특별해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 서연 씨, 아니, 혹시 민지인가요? 현우의 목소리가 희망과 두려움으로 떨렸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더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어린 소녀와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부모님의 저는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해요. 이 사진들이, 이 장소가. 현우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재혁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히 보고 드릴 일이. 그는 서연을 보고 말을 멈추었어요. 현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재혁 씨, 당신이 서연 씨에게 한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현우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모든 것을 찍었어요. 당신이 서연 씨의 디저트에 이물질을 섞는 장면까지. 재혁은 마지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건 회사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녀가 우리 호텔의 명성을 위협했어요.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예요. 그리고 행복한 빵집에 대한 거짓 신고도 당신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재혁이 끌려나간 후 서연과 현우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릴 터였어요. 그 시간 동안 서연은 현우가 보여준 가족 앨범과 비디오를 통해 조금씩 과거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민지 10살 생일 파티 영상이에요. 현우가 오래된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린 민지가 엄마와 함께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왼손으로 크림을 짜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딸에게 이렇게 하면 크림이 더 부드러워져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 목소리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 현우의 사무실에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서연과 현우는 나란히 앉아 조용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가 열어볼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종이를 꺼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치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민지인가요? 현우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 드디어 찾았구나.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보냈던 시간들,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 그리고 그 운명의 날 화재가 났을 때의 혼란스러운 기억들, 모든 것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서연, 아니, 이제는 민지라 불러야 할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현우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현우는 20해 만에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민지의 마음속 공허했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품은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곳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민지가 눈물 속에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현우는 그랜드 호텔 VIP룸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지는 놀라움에 두 눈을 크게 떴어요.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음식들이 하나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던. 민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딸기 치즈케이크. 내가 7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디저트지. 식사 중에 현우는 민지에게 지난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재 이후 소영이 큰 충격을 받아 병을 얻었고 결국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단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겼어요. 한 번도 기억을 되찾지 못한 채 어머니와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어머니의 재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 현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가 만든 디저트를 처음 맛보았을 때 소영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 다음 날 아침 그랜드 호텔에서는 중요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우는 공식적으로 딸 민지의 귀환을 알렸어요. 오늘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20회 전 화재로 잃었던 제 딸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렸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옆에 서서 조금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또한 윤재혁 전 제과부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드립니다. 그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행복한 빵집에 대한 모든 보상과 현우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며칠 후 행복한 빵집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의 지원으로 가게는 이전보다 더 넓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게 되었어요.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비록 이제 우리 가게를 떠나겠지만 명숙이 서글픈 미소로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곳을 떠날 수 있겠어요. 저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민지의 제안으로 행복한 빵집은 그랜드 호텔과 특별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어요. 그녀는 호텔의 수석 파티시에로 일하면서도 일주일에 3번은 빵집에서 특별 디저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랜드 호텔은 새로운 시그니처 디저트 라인 소영의 기억을 론칭했어요. 민지가 어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재창조한 디저트 컬렉션이었습니다. 특히 꽃잎 타르트는 그녀의 오른손 화상, 자국을 모티브로 한 특별한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론칭 파티에서 현우는 특별한 선물을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오래된 가죽 바인더였어요. 이건 어머니의 비밀 레시피 북이란다. 소영이 너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거야.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바인더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우리 민지에게 음식은 사랑이란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민지는 그랜드 호텔 최상층 주방에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다시 그녀의 집이 되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왼손으로 크림을 짜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주방에 들어와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를 꼭 닮았구나.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왼손으로 크림을 짜는 건 엄마가 알려주신 특별한 비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크림이 더 부드러워진대요. 현우의 눈에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다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비록 머릿속은 잊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민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20해 전 그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이제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지만 그녀의 손길과 맛은 민지를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끔은 아주 나쁜 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같아요.
민지가 손목에 꽃 모양 화상 자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그래,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는 지도가 되기도 하지.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왼손으로 크림을 짜는 특별한 기술가 오른손 화상 자국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잃어버렸던 가족으로 돌아오는 길을 인도한 소중한 단서였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어요.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